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월스트리트 트레이딩의 전설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하는 법입니다. 저자인 제시 리버모어는 15살에 단돈 $5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주식 투자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철저한 개인 투자자로 일생을 보냈는데요. 그는 몇 차례의 파산을 겪으면서도 늘 재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주식 매매 경험을 통해 추세 매매 기법, 자금관리법, 심리통제법 등 매매 기법이 담긴 이 책은 전 세계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의 필독서라고 합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1.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하는 법 2. 제시 리버모어의 주가 기록표 3.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어록 4. 리처드 와이코프 제시 리버모어를 만나다. 특히 4부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 원칙과 피라미드 매매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부와 4부에서 주식 매매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낭독해 드릴게요. 언제나 그랬듯 세상에서 투기만큼 매혹적인 게임도 없다. 그러나 투기는 어리석은 사람, 정신적으로 나태한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절대 어울리는 게임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투기에 나섰다가는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낯선 사람이 잔뜩 모인 파티에는 잘 참석하지 않으려 했다. 그곳에 가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은 을에 시답잖은 농담을 던지다가 결국 이렇게 물어본다.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내가 그나마 젊었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쉽게 그리고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이마저 여의치 않다 싶으면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대충 돌려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누구든 그런 질문을 해오면 대놓고 아주 퉁명스럽게 말한다. 나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진다. 일단 그런 질문 자체가 오랫동안 투자와 투기를 진지하게 연구해온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이나 의학 방면에 문외하니 변호사나 외과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고 생각해보라. 변호나 수술로 쉽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세상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적절한 이정표나 길잡이만 제시해주면 시장에서 투자나 투기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배워볼 의향이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록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또 그 작업이 얼마나 솔직하고 진지하게 임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열매를 따먹을지 아니면 실패의 쓴 잔을 마실지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건강하게 사는 법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 정작 운동은 내 알 바 아니라고 한다면 건강이 유지되겠는가? 이 책을 읽는 독자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찬찬히 다루겠지만 가격과 요소를 결합해 만든 내 매매 기법을 충실히 따르려 한다면 매매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나는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리버모어라는 길잡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투자 대중에게 오랜 시간 투자자와 투기자로 활동하며 터득한 몇 가지 비법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기 쪽에 더 관심이 기운 사람이라면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투기 매매에 접근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은 투기라고 하면 단순히 도박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투기를 도박으로 간주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투기도 하나의 사업이라는 내 생각이 옳다는 전제하에 투기 사업에 임하는 사람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기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던 지난 40년 동안 나는 이 사업에 적용할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려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시장에서 눈앞에 임박한 가격 움직임을 왜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는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잠자리에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때가 많았다. 그런 날 아침이면 이전 가격 움직임을 다시 살펴보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 그때 도움이 됐을지 아닐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이 새로운 생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적은 별로 없었다. 그래도 내 생각에 건질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정보가 내 잠재의식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나중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거르고 골라 개념화하고 때가 되자 매매 기록법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다듬어졌다. 내 이론과 실무 방법론은 주식이나 상품의 투자 및 투기 부분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투기를 해야 할 때가 있듯이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깊이 새겨둘 만한 명언이 있다. 경주 경마에서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매번 이길 수는 없다.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기나 투자에서 돈을 벌 때도 있지만 매일 혹은 매주 매매한다고 해도 그때마다 돈을 벌 수는 없다. 제시 리버모어에게 배운 교훈 1. 종목을 제대로 골라내는 안목을 길러라. 독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수천 명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주식시장에 수백만 명이 버글댄다. 그러므로 특히 지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 유망한 종목과 유의할 종목을 제대로 골라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숙한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단지 싸게 판다는 이유만으로 저가 주식을 산다는 점이다. 사실 무배당주의 경우 특별한 투기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싼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저가 주식 중 주당 $30 정도였다가 $40 혹은 $100 이상으로 가격 상승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나 이런 저가 주식 중에는 기업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예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재정 수지를 맞추느라 허덕이며 주주에게는 쥐꼬리만한 수익률밖에 약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종목을 선택할 때 투자자는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이 어디인지, 평범한 수준의 업종은 어디이고
상대적으로 약세 혹은 최약세 업종은 어디인지 파악해야 한다. 2. 약세 업종은 피하라. 강세주와 약세주를 구별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야 할 포지션을 취하는 바람에 절호의 투자 기회를 날려버린다. 이와 관련해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한다. 약세 종목은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특히 확실한 재정 기반이 없는 저가 주식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하락 장세가 시작되면 이 약세 종목의 대표주들의 가격이 가장 먼저 하락하고 장이 되살아날 때에는 이 종목의 회복세가 가장 더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업의 저가 주식은 피해야 한다. 온전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 장세를 맞으면 극심한 경쟁 속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나는 약세 업종과 약세 종목을 피하려 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초강세 업종과 초강세 종목은 되도록 취하려 한다. 현 상태에서 향후 장세를 예측할 때 가장 좋은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앞으로의 변화 추세를 꼼꼼히 살피면서 예상 결과를 수정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3. 주식에도 성수기와 제철이 있다. 종목을 선택할 때는 모든 상품의 수요가 같은 시점에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품마다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모든 것에는 저마다 가장 잘 나가는 이른바 성수기와 제철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타이어 관련 종목의 성수기는 다들 알다시피 봄과 여름이다. 성수기가 지난 후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정 종목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이나 상황이 다른 종목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투자에는 제철이 있듯이 유행이라는 것도 있다.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에 맞춰가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그 변화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투자자가 앞으로의 추세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 잘 나갈 때 최고가 경신을 했다가 이내 곤두박질 치는 수많은 종목에 발목이 잡혀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종목에 자금이 묶여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된다. 투자자는 저가주에 자금을 몰아넣지 않음으로써 투자 자산의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유망한 투자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투자 시장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전시키지 못하는 것만큼 성공을 꿈꾸는 일반 투자자의 발목을 강하게 잡는 걸림돌도 없을 것이다. 대체로 비생산적인 포지션에 자본이 편중되거나 비유동 자산에 묶이는 상태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의 가격이 한 달에 2포인트나 3포인트 정도씩 상승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한 달은 너무 길다. 이 사람들은 뭐든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 달 후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던 바로 그 종목이 몇 개월 만에 20포인트나 상승한 가격에 팔리는 상황이 전개된다. 반면에 자신들이 샀던 저가주는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4. 투자에 성공하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데 마법 같은 비법은 없다. 누구든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투자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시장을 살펴본 다음에 뛰어들어야 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펀더멘탈, 즉 기초 재정 여건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경제학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 대상 업종의 현 상태와 일반 경제 상황을 비롯해 기업의 재정 상태라든가 지나온 역사, 생산 역량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은 채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5. 성공의 필수 조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바로 지식과 인내심이다. 인내심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그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때문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 주식을 사지 않고 마냥 기다린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꼭지 근처에서 주식을 산다. 대다수가 그렇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식을 제외하면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주식을 사면 이익이 나는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주식의 가격이 너무 천천히 오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우량 종목은 때가 되면 그동안 인내한 부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다. 특히 요즘처럼 강세장일 때는 더욱 그렇다. 업종 전체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최강세 업종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을 선택하라. 오로지 희망 하나만을 믿고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가격이 상승할 기미가 보일 때에만 매수에 나서라. 매매 전 준비 작업. 시장 연구는 필수. 몇 년 전 인터뷰에서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운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주식시장에 아예 얼씬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일반인의 가장 잘못된 태도는 주식시장을 도박장쯤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주식 투자도 법학이나 의학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분야이고 법학도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처럼 아주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내 성공의 이유를 운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분야를 아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거의 바쳐 이 일에 집중했고 일하는 내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투자자로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일에 인생을 바친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취미 삼아 대충 한번 해보겠다는 자세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망 외에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이나 역량도 갖춰야 한다. 리버모어는 확실히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업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일반 투자자는 월스트리트에서 말하는 전문 투자자 기준에는 걸맞지 않다. 하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과학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1. 경제 및 시장에 관한 기본 지식은 필수이다. 2.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 필요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 3. 올바른 판단과 견해는 분명한 정보 출처에 기반을 둔 실제 사실에서 나온다. 시간과 경험이 늘어갈수록 이러한 사실을 해석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4. 진짜 정보는 신문 머릿기사에서 찾으면 안 된다. 사실 그러한 정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 5.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의 필수 요소다. 뉴스를 해석하는 방법, 숨어있는 진짜를 찾아라. 리버모어가 이른 아침에 핵심 사실에 대한 꼼꼼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중요한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또 매매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대한 결정은 시세표에서 본 내용을 근거로 한다. 뉴스 표시기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도구다. 리버모어와 조수들은 뉴스 표시기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는다. 특정한 기사나 구절, 단락, 특정한 한 줄, 때에 따라서는 단어 하나가 시장 포지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대중과는 달리 리버모어는 표현된 내용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겉으로 표현된 내용 안에 숨은 진짜 사실 혹은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는 이면에 숨은 목적을 찾아내려고 한다. 시장은 대중이 만들어낸 결과물,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 대중 속에는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이 더 강한 사람이 있다. 이 대단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론에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의 매도나 매수를 유도하려고 애를 쓴다는 점을 리버모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행간을 열심히 읽는다. 이전에 쓴 글에서 월스트리트를 거대한 호포에 비유한 적이 있다. 이렇듯 월스트리트에는 온종일 온갖 뉴스가 쏟아져 들어온다. 철도, 제조업, 기업 이익, 기상 예보, 그리고 금융업과 작물, 단기 금융시장, 금이나 세계 정세 등에 관한 기사, 또 주식과 채권, 상품 시장과 관련된 수많은 소식이 월스트리트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온다.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자료와 정보가 경제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리버모어는 이 방대한 뉴스를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다. 일단 시장이나 개별 주식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지 판단한다. 그 다음에는 해당 뉴스가 주식 시세에 미치는 영향, 즉 이 뉴스가 특정 종목의 매도나 매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한다. 분석 결과가 애초 시장에 내놓은 기사 내용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리버모어는 자신이 분석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면 조만간 그 부분이 주식 시세에 반영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리버모어는 다른 대형 투자자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언제 기존 시장의 포지션을 바꿀지 그 시점을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제시 리버모어의 방법을 단 두 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리버모어는 예측한다. 이러한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1. 침묵과 고립은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데 필수적 환경 요건이다. 어떠한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집중해야 한다.
주식 투자 분야에서 일할 때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시끌벅적한 중개사무소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2.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은 평정심이다. 3. 심리학에 관한 지식 또한 주식 투자자의 정신무장에 도움되는 필수 자질이다. 명석함은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4. 때로는 작은 뉴스 속에 큰 사건의 징후가 담겨 있으므로 뉴스에 대한 신속한 분석의 기반이 되는 예민한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다. 5. 진정한 의미에서 투기는 예측이 필요하다. 6. 주식 시세표는 대형 투자자와 내부 거래자의 동기 및 활동을 반영한다. 7. 큰 돈은 장기 시세 안에 있다. 매매에 임하는 원칙. 한 종목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의 방향을 정하라. 투자나 투기에서 성공하면 관심 종목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투기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나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손실이 확실한 거래보다는 승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쪽에 걸어라. 초과 수입을 관리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돈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그 돈은 스스로 지켜야 수중에 남는다. 내부 정보는 전부 다 경계하라.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시장 행동을 관찰한 결과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판단을 보류하라. 이익은 그냥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커지지만 손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투기자는 처음에 작은 손실이 났을 때 바로 손실을 실현함으로써 앞으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투자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안전 속성을 과신하지 마라. 첫 매매에서 손실이 났으면 미련을 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마라.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보겠다고 추가 매수에 나서는 우를 범하지 마라. 빈번한 매매는 잦은 실수로 이어지고 기회를 노리는 투기자는 이러한 실수에서 이익을 챙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 특정 업종의 주가 흐름이 확연히 감지될 때 행동에 나서라. 주가 흐름을 분석할 때 관찰 대상은 당일 선도주로 한정해야 한다. 이 선도주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전체 시장에서도 이익을 내지 못한다. 되도록 소수 업종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전체 시장을 분석하려 할 때보다 시장 흐름이 훨씬 명확히 눈에 들어온다. 판단이 잘못됐다는 실수를 깨달았으면 미련을 두지 말고 바로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 이미 발생한 손실 때문에 속쓰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주가 기록표를 살펴보면서 실수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다음 기회를 노려라. 특정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행동의 최적기를 놓치고 만다. 투기자나 투자자가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중요한 이유는 시장 자체의 움직임뿐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 유망한 종목과 유효할 종목을 제대로 골라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약세 종목은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특히 확실한 재정 기반이 없는 저가 주식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종목을 선택할 때는 모든 상품의 수요가
같은 시점에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품마다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모든 것에 저마다 가장 잘 나가는 이른바 성수기와 제철이라는 것이 있다. 투자자가 앞으로의 추세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 잘 나갈 때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이내 곤두박질 쳐버리는 수많은 종목에 발목이 잡혀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우량 종목은 때가 되면 그동안 인내한 부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다. 최강세 업종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을 선택하라. 오로지 희망 하나만을 믿고 주식을 사는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기미가 보일 때만 매수에 나서라. 주식시장에서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으려면 자신과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매매 지침을 듣고 따른다면 누구도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매매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백 달러를 버는 것보다 매매하는 방법을 깨우친 후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다가 문에서 기회가 머리를 내밀거든 필사적으로 낚아채야 한다. 매매로 이익을 실현한 후에는 일단 인내심을 발휘하며 잠시 숨고르기를 할 시점이다. 단, 위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면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하며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시장에서 발을 뺄 용기와 분별력이 필요하다. 추가 증거금 납입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지 말고 바로 계좌를 폐쇄하라. 추가 증거금 납입 요청을 받았다는 자체가 자신의 시장 판단이 잘못됐다는 신호다. 운 좋게도 원래 자본을 2배로 늘렸다면 그 즉시 이익의 절반은 따로 떼어 예비 자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공매도의 경우 이전 매도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추가 매도를 하지 마라. 매매에서 이익이 났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 흐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되도록 위험선에 최대한 근접한 지점에서 거래하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위험선에 근접했는지 살펴보면서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서둘러 거래를 종료한다. 최소 예상 이익이 10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거래에 나서지 않는다. 자신이 정한 포지션을 취한 후 중요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주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최대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한다. 원하던 주가 흐름을 타지 못하는데도 빨리 팔아치우지 않고 마냥 보유하는 주식이야말로 투자자의 운용 자본을 잡아먹는 가장 파괴적인 요소다. 가격 변동 방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 싶을 때 손실 기준에서 1에서 2포인트가 넘어가면 해당 포지션을 더는 유지하지 않는다. 또 예상했던 기간 내에 원하던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2일 이상 기다리지 않고 거래를 종료한다. 가격 변동폭이 큰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을 선택하라. 매수한 이후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 천천히 추가 매수에 나선다. 이는 고도의 신중함과 주의력을 필요로 하는 접근법이다. 특정 상품의 미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고 이익을 실천할 최적기를 기다린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 중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명심해야 할 5가지를 뽑아본다면 1.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 필요한 경제 및 시장에 관한 공부를 꾸준히 한다. 2. 뉴스를 읽을 때 진짜 정보는 신문 머릿기사에서 찾으면 안 되고
해당 뉴스가 주식의 특정 종목의 매도나 매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한다. 3. 현 상태에서 향후 장세를 예측할 때 전망이 가장 좋은 업종을 선택한다. 4. 최소 예상이익이 10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거래에 나서지 않는다. 5. 손실이 났을 때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보겠다고 추가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주가 기록표 작성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니까요. 최근 재테크는 필수라는 인식이 크지요. 부동산과 주식은 재테크의 가장 큰 양대 산맥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